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벌써 5억 이상, 30% 이상 빠진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남 삼성을 비롯해서 반포와 용산, 서울 가락, 물레, 창동은 물론 경기도 분당, 청라, 수원, 평촌 등 4억 이상 하락한 지역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 집주인들의 매물은 서로 경쟁이 붙어 곡소리 난리통 상황인데, 매수자들은 즉석에서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집값이 내려가자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크게 바뀐 상황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료 상담은 지속적으로 도와드리며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10억 아파트가 4억, 집주인 서로 팔려고 곡소리 난리통. 약간 증여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반토막 난 것들도 보입니다. 단기간에 급락 추세고, 중요한 것은 매수자가 사라졌어요. 이제 이 풍선처럼 거품이 잔뜩 낀 이게 뻥 하고 터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강남, 서울, 경기 폭락아파트 업데이트. 자, 제가 업데이트한 자료를 한번 보세요. 1월달 강남 3구 5억 초급 매도 손세리친데요. 보시면 경기, 인천 1월 하락, 서울 1월 하락, 강남 1월 하락 한번 쭉 볼까요? 자, 먼저 분당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백현 2단지 대형 평형인데 마이너스 7.8억. 대단하죠? 청라, 한양, 레이크 34평, 이거 10억대 아파트인데 4.3억이나 빠졌고, 인계, 수원이죠. 레미안 1단지 34평이 4.1억. 인덕원 대우하고 인덕원 삼성도 각각 34평, 24평짜리가 3억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서울 1월달 하락, 자양 더샵스타 36평 5.6억, 물레동 사만 26평 4.3억, 가락일자 쌍용 18평 새롭게 업데이트된 건데 마이너스 4.4억이나 빠졌네요. 창동 19단지 30평대도 4억이나 빠졌어요. 4.2억. 종로 창신 두산 아파트 34평 마이너스 4억. 자, 강남도 신규 아파트들 많이 빠진 것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던 청남 PH 129 83평, 이것은 22억이나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삼성동에 아펠바움 73평 7.5억이 빠졌어요. 용산 도원 삼성아파트 25평도 7.3억,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자, AID 22평 반포주공 이거 6.7억 빠졌고요. 아크로 리버 34평 5.2억이나 빠졌습니다. 정말 어때요? 금매가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빠지고 있죠. 이거 한번 근거자료 보여드릴게요. 최고가보다 1억 내린 거래 속출. 1억이면 다행이죠. 1억은 그냥 기본이고요. 3억에서 7억까지 빠진 아파트들도 나온다는 거. 먼저 삼성 아펠바움, 여기 보시면 아펠바움 보면 나와 있죠. 실거래가. 자, 55억짜리가 48억. 아까 제가 7.5억 빠졌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반포동 AID 차관주택, 이거 35억짜리가 28억 3천, 거의 7억 빠졌죠. 자, 그 다음에 가락 쌍용 아파트 14억 7천이 10억 3천, 거의 4.4억 빠졌죠. 그 다음에 인천 서구에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브루, 얘는 12억 9,500만 원이 8억 6,400만 원, 거의 뭐 4억 이상 빠졌습니다. 4.5억. 자, 수원 8달구에 인계동 레미안 노블클래스 1단지 8억 5,500만 원이 4억 4,900, 거의 4억 이상 빠졌고, 창신동의 두산도 벌써 11억 4천만 원이 7억, 4억 이상 빠졌죠. 이처럼 급락 추세고,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전국적으로 하락거래, 이제 신고가 대비 하락거래, 보합도 있고 신고가도 있고 하락도 있잖아요. 무려 하락 제일 많이 나온 게 성남 수정구예요. 82.4. 자, 여기 보시면 8월달 10월달은 하락거래가 다 30% 20%, 연한 녹색 보이죠. 이렇게밖에 안 되던 게 지금은 다 80% 70%가 넘었어요. 성남 수정구 82.4. 군포 볼까요? 79.7이 하락거래예요. 오산 79.6이 하락거래. 하남, 성남중원, 수원영통, 안양동안, 금천, 도봉, 종로, 안성, 김포, 수원, 건선, 이런 곳들이 다 70% 이상이 하락거래. 거래됐다면 낮은 거래입니다. 하락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빠졌어요. 자, 1월달 집값 하락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 멈춘 자치구가 4곳, 광명등 경기 4곳은 하락 전환했고요. 자, 보시면 집값 하락, 먼저 서울부터 현재 은평, 강북, 도봉, 노도관, 금강구가 지금 약세를 띠고 있는데, 다음 하락은 여기 보시다시피 동대문, 광진, 성동, 한강변으로 지금 확산되는 추세.
거의 지금 0.01, 0.02 실거래는 다 하락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시세만 말하는 거예요. 시세가 후행이기 때문에. 전체 시세가 다 하락하는 것은 아마 올해 이번 달 1월 달이 될 가능성이 크고 실거래는 이미 거의 모든 지역의 70% 이상이 하락거래다. 경기 인천도 보면 시흥, 성남, 수정, 안양, 영통, 광명, 동탄, 하남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제 곧바로 하락할 곳이 분당, 위례, 송도, 광교, 경기 인천의 중심 지역들이 지금 이제 빠르게 경기도 하락하고 있다. 신도시하고 중심 지역들. 이건 1기, 2기 신도시 뭐 가릴 거 없어요. 전체적으로 하락 1월 달 정도면 다 하락할 것 같아요. 경기도도. 실거래가 하락 모든 지역이 대략 지금 현재까지 70% 하락하고 있다. 자, 지방은 세종, 대구가 완전히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부산, 울산도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어요. 전체 하락은 광역시는 1월이면 다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 중소도시들이 있죠. 광역시 아닌 곳들은 2월 달 정도 실거래 하락 역시 광역시도 70%가 하락거래입니다. 이제 거래만 됐다면 하락거래예요. 부동산 대세 하락의 진입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3, 4월 그 선거 때 턴하지 못하면 쭉 미끄러질 수 있어요. 자, 이제 거래 급감하고 매수자 실종 이게 1단계였잖아요. 거래가 계속 안 된 게 낌새가 수상했던 거야. 서울 평소에 3천에서 1만 건이었던 게 12월 달 700건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매수자도 매수 심리가 최저고 청약 중심, 청약이 지금 사전 청약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망하고 있는 거야. 자, 매물 적체와 급매 증가. 매물은 자꾸 쌓여요. 왜? 너무 거래가 안 되니까, 안 팔리니까. 11월 달 30% 증가했던 게 12월 달 60%. 자, 2배 이상 매물은 증가했는데 그냥 매물이 아니라 급매, 신고가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하락 매물이 무려 70% 이상이라고 아까 근거 자료도 보여드렸죠. 하락거래, 급매 경쟁. 이제 하락거래가 되다 보니까 매도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락거래 11월 48.1%, 12월 70%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급매 경쟁, 고점 매도, 갈아타기, 다주택.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시세 차익을 거둬서 고점에 매도하려고 또는 갈아타기 하려고 파는 경우. 다주택자 지금 패닉이 빠져 있어요. 솔직히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폭락장 오면 망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털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시세 하락, 실거래가 급락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시세 하락하고 있잖아요. 1월 초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실거래는 이미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락 3개월 후부터 실거래가 다 하락하는데 지금 추석 지난 지 한 3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실거래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자,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그럼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최선의 대처 방안, 무주택자는 일단 지금 좋은 곳 중심으로 청약 넣는 게 중요해요. 가점이 낮더라도. 여러분들 고분양가, 아무리 세대수가 많아도 고분양가라든가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다든가 뭐 별로 메리트가 없는 입지가 안 좋은 곳들, 나홀로 아파트 분양하거나 자, 이런 것들은 분양받지 마요. 예전에는 그래도 청약이 좋았으니까 무조건 받아면 좋았는데 가점 낮아도 놓지 마세요. 나중에 분양가 밑으로 급추락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평가, 중저가, 실거주 아파트 지금 좀 내려왔어 매물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3월 달을 바닥으로 생각하고 또 추세를 봐야 돼요. 3월 달 이후에. 왜?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떨어지는 거 확실해요. 이거 점치는 거 아니에요. 한두 달은 쉽게 맞춰요.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정세를 봐야죠. 그런데 지금 못 사서 안 달라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갑니다.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상가 또는 미분양 이런 거 하지도 마세요. 이런 거 왜 합니까? 좋지도 않는 거. 땅도 하지 마세요. 자, 아파트 위에는 보지 마세요. 지금 어차피 떨어질 때는 부동산은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비싸거나 많이 오른 아파트 특히 단기간에 지금 다 뛰었잖아. 서울 같은데 1, 2기 신도시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지금 잡으면 아무리 장기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폭락장 피할 수 없을 텐데 너무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른 거 하지 마세요. 자, 1주택자가 해야 할 일은 1년 상승한다고 해도 나 집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뭐 일시적 2주택 활용한다고 하나를 매수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다주택 만들지 마세요. 추가 매입하지 말고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보유자들은 혹시 아파트가 아닌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던지는 거 생각하세요. 이걸 끌고 가게 되면 무주택만 또 못하다고 제가 여러 번 노래 불렀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그 예외를 너무 생각하지 마요. 7, 80%는 안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바로 안 팔리니까 계속 내놓으시라고요. 대출 많은 분들은 아파트를 좀 줄여가세요. 그냥 정상적이면 끌고 가시고 뭐 비싼 거 갖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 있는데.
그런데 대출이 워낙 많아. 그러면 털어내고 좀 작은 걸로 갈아탈 필요가 있어요. 상투장이니까.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잘 들으세요. 시세 차익이 적은 것들을 빨리빨리 매도하세요. 지금 대선 전 또는 지자체 선거가 6월달, 대선이 3월달에 있는데 3월달 이전에 만약에 이거 안 해주면, 중과세 폐지 안 해주면 확률 줄어들어요. 제 개인적 생각은 여당 후보가 지지율이 야당 후보보다 많이 밀리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아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야당 후보가 지지율이 밀려버리니까 그 말 쑥 들어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 끝났다고 해서 중과세 폐지 또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이야기가. 왜? 지자체 선거가 6월 달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만약에 중과세 폐지 안 됐다. 근데 6월 달에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던져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게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세 하락,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대세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폭락을 하면요, 세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반토막 나는데 뭔 세금입니까? 오히려 손실 보는데, 다주택자들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떨어지는데, 네 개가 다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미래 기대치가 낮고 안 오르는 부동산은 빨리빨리 처분하세요. 그런 것들은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3월 달에 대선이고 6월 지자체 선거, 이때 중과세가 폐지될까 말까 마지막 점검입니다. 자, 이제 지금 투자하면 위험한 거. 그런데 재밌어요. 지금 투자하면 위험한 거 맞아요. 제일 많이 떨어져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폭락장애, 이제 폭락장이라는 말은 한 3, 4년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잡으면 최고. 지금은 위험하고 폭락장은 좋은 거. 자, 순위를 봅시다. 1등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 등 핵심 입지 비쌀 거 아니에요. 얘들은 쫄딱 망한다고 보면 돼요. 강남이니까 안 빠진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것도 강남은 막 10억씩 빠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강남은 조심하시라고요. 이 상투장에는. 그 다음 두 번째, 서울이 비싸잖아요. 서울 핵심 입지. 서울도 핵심 입지만 한강변 라인이나 뭐 이런데 새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 재건축 이런 것들 많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3등, 수도권의 신도시, 특히 2기 신도시가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새 아파트라고 안 빠진다고요? 아니, 지금 6억에 분양한 것들이 지금 20억이 돼 가는데 그게 안 빠지겠어요? 반토막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도시 말고도 이제 위성도시에서들 좀 많이 뛴 것들 있죠. 뭐 재개발한다고 뛰고, 재개발도 포함돼요. 재건축한다고 뛰고, 또는 새 아파트라고 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얘들 많이 빠질 거예요. 핵심 입지가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1등, 2등, 3등 순이네요. 자, 광역시 4등. 광역시가 제일 걱정돼요. 왜냐면 금액은 얘들보다 낮으니까 좀 덜 떨어질지 몰라도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광역시는 단점이. 인구도 급감하고 이제 10년 지나면 다음 상승장이 10년 후인데 인구 급감하지. 산업체도 별로 없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말고 교통, GTX, 여기 GTX 근처 잡지 마세요. 지금 폭락하는 곳 어디입니까? GTX 근처잖아요. 왜? 거품이 너무 커버리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습 아니에요. 거품으로 많이 상승한 것들, 호재가 많은 곳들은 하락장이 많이 떨어져요. 6등 개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거 진짜 비싸지 않아요? 특히 속도 빠른 곳들은 프리미엄이 말도 못하게 붙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폭락장에는 프리미엄이 싹 빠져버려요. 자, 근데 이제 걔들은 떨어졌을 때 잡으면 좋아요. 자, 이거 보시면 참 재밌어요. 이게 파란색이 강남이고 빨간색이 서울인데 강남이나 서울이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자, 예전 꼭지가 2007년이에요. 좀 떨어졌다가 2009년일 수도 있고, 이때 원 보시면 자, 2025년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면 2005년에서 15년까지 2005년에 올라가 가지고 자, 15년, 여기가 15년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 그러면 이 모양을 잘 보시면 많이 폭등했다가 폭락을 했다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자, 2015 박근혜 정부 초기하고 쭉 올라가다가 21년을 보고 있어요. 여기 21년이라고 써 있죠. 21년. 좀 더 간다면 22년도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글쎄요. 자, 결국은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모양이 똑같지 않나요? 거의요. 그리고 이게 우상향 된 거예요. 선을 그어 볼게요.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거품이 엄청 심합니다. 폭락하게 되면 얘가 이만큼 빠진 것만큼은 충분히 빠질 것 같아요. 즉 2016, 한 17년이나 18년 수준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는 20년 수준으로 다 빠질 거예요. 자, 이제 보면 거래량 대폭 하락하는 수준, 대폭락 수준, 전국 모든 주택이 급감. 여기 거래량 보면 그래도 거래량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됐었고요. 시세 보세요. 자, 1% 위에서 놀다가 지금 0.5% 12월 달. 현재는 이제 사실상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이제 지역주택별 보시면 수도권, 서울, 지방, 광역시 이 회색이 2020년이고 빨간색이 21년이에요. 자, 2020년에 비해서 수도권, 서울, 지방, 광역시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하나같이 거래량이 형편없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매수자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아파트 완전히 반토막 났고 아파트가 아닌 것들 진짜 거래량 늘었다가 이것도 지금 빠르게 줄고 있어요. 이게 지금 1년 거 내내 나와서 그렇지 하반기 특히 12월 달, 11월 달 것은 거래가 없습니다. 이제 빌라도 끝났어요. 게임이. 지금 막 빌라 부추기면 사지 마세요. 오피스텔 빌라 이거 게임 끝났어요. 이제 안 팔립니다. 그런 것들은 안 팔리면 10년 더 아파트보다 더 안 팔려요. 자, 이제 폭동 후에 많이 빠진 수도권 주간 폭락 시세. 여기 보시면 자, 인천 연수 올해 진짜 많이 뛰었어요. 경기도 의왕 얘들이 1, 2등 뛴 거야. 전국적으로. 뭐 37, 45% 뛰었네. 올 한 해. 고양 덕양구 많이 뛰었고 경기도 화성, 안양, 동안, 평촌 있는데 여기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최근 흐름 보세요. 여기 다 마이너스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12월 4주차에서 전국에서 마이너스 폭을 봤더니 강북구 마이너스 0.02, 은평구 마이너스 0.02, 경기 성남 수정구 마이너스 0.02, 부산 강서구 마이너스 0.02, 경기 수원 영통구 마이너스 0.03, 경기 화성 마이너스 0.03, 경기 시흥 마이너스 0.04, 대구 달서구 마이너스 0.06, 부산 동구 마이너스 0.07, 대구 중구 마이너스 0.08, 세종 마이너스 0.63. 그런데 이건 시세예요, 시세. 근데 실거래는 얘들이 이게 아니에요. 다 빠졌어요, 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국적으로 약 70% 빠졌다. 10 중에 7개는 하락거래고 한두 개, 한 개나 두 개가 신고가고 나머지는 이제 보합이겠죠. 신고가는 거의 없어요. 2022년 50만 가구 분양 여기 보세요. 쭉 늘어나는 거 엄청나네요. 올해 50만 가구가 지금 분양 예정이에요. 아무리 입주 물량이 적어도요. 이렇게 분양 물량이 보통 30만 가구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20만 가구 이상이 이렇게 늘어났고 내년에는 더 많을 거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해 주목을 받은 로또 어딘지 알려드려요. 반포는 무조건 강남은요. 강남은 다 로또입니다. 알았죠? 물론 50세대 막 이런 거 분양 말고 정상적 분양. 그 다음에 잠실도 대박이에요. 더블 이상 먹는다고 봐야 돼요. 주변 시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다 더블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이 주변 시세보다는 더 갈 거 아닙니까? 새 아파트니까. 자, 둔촌 4천 6천으로 돼 있는데 둔촌이 제일 비싸니까 사실상은 얘는 둔촌은 당첨되면 2배에서 3배예요. 여기는 다 3배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3배. 하남 교산 자 주변 4천만 원 하는데 에이, 더 갑니다. 하남 교산은 거의 얘도 3배 정도 이렇게 번다고 보시면 돼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지금 다 좋은 곳이에요. 이런 곳들은 이해 가셨죠? 3개 신도시가 웬만한 곳들은 다 좋습니다. 서울에서 특히 가까운 곳들은 더 좋아요. 자, 이제 부동산 청약시장 적신호가 켜졌네요. 지금 윙윙윙 소리가 들리는데 청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넣지 말라. 상승폭이 클수록 하락폭이 큽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아파트는 그에 비례하여 대폭락 우려가 높으며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은 장기적으로 지금 가격도 회복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